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자고 이수가 수건을 개며 말했다. 노량진? 도화가 부엌에서 섬초 시금치를 다듬다 고개 돌렸다. 부엌이라 해봐야 거실에서 몇 발자국 거리지만 건너편 상대에게 말할 땐 목소리를 조금 높여야 했다. 거기 수엽 있는데. 도화가 수심 어린 얼굴로 찬물에 시금치를 담갔다. 한겨울 눈바람을 맞고 자란 풀들이 도시의 수돗물을 머금자 꽃처럼 부풀었다. 그날 나가봤자 복잡하고 바가지만 쓸 텐데. 물에서 시금치를 건지는 도화의 두 손에 초록이 무성했다. 이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댔다.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수건을 더디겠다. 도화식대로 가로로 3번, 세로로 1번. 각 잡은 수건을 층층 쌓을 때마다 우리 집에선 늘 둥글게 말았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났지만 아무래도 여긴 도화집이었다. 이수 돈이 조금 들었다 해도 그건 사실이었다. 네 쉬지. 이수가 가랑이 사이로 이불을 말아 넣으며 도화 눈치를 봤다. 다녀올게. 도화가 이불 밖으로 뻗어나온 이수 맨발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전에는 집을 나설 때 이수 발등에 자주 입 맞춰줬었다. 한 손 가득 발을 감싼 뒤 털난 발가락을 쓰다듬다 이불 안으로 도로 넣어주곤 했다. 도화는 그 발, 자신과 많은 곳을 함께 간 연인의 발을 응시했다. 그러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섰다.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검정색 소가죽 단화에 발을 넣으며 코트 주머니에서 황사 마스크를 꺼내 썼다. 그러곤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졸음과 추위에 맞서며 매연에 잠긴 도시 속으로 걸어나갔다. 바깥 공기가 폐에 닿자 몸에 피가 도는 속도가 빨라졌다. 몸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몸으로 갈아타는 느낌이었다. 도화가 6호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스마트폰으로 열차 시간을 확인했다. 그러곤 속으로 오늘 밤엔 꼭 헤어지자 얘기해야지 다짐했다. 그런 지 2달째였다. 딱 한 잔만 하자던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다. 새벽 3시가 넘었을 즈음 테이블에 남은 사람은 이수와 동호뿐이었다. 아저씨 신사동 가주세요. 신사요? 네, 강남 신사 말고 은평구 신사요. 이수가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며 말짱한 척을 했다. 딴에는 교통비를 아끼려 지하철 첫차 시간까지 버틴 건데 그 사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어느 길로 가드릴까요? 강변북로 타주세요. 이수가 개슴츠레한 눈을 끔적이며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어디야? 연락 줘. 도화가 이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곤 늘 이런 식이야 생각했다. 도화가 이별을 준비할 때면 두 사람 사이에 꼭 무슨 일이 생겼다. 이수가 새 직장에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도화가 승진을 하거나 이수의 생일이거나 누가 아픈 시기였다. 미래를 예측해 결론 내리기 좋아하는 도화는 벌써부터 오늘 하루가 빤히 읽혀 울적했다. 과음한 이수는 하루 종일 앓을 것이다. 술과 담배 냄새로 이불을 더럽히고 땀에 전 몸으로 오후 늦지막이 일어나 두통을 호소하겠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늘도 헤어지지 못할 것이다. 두 사람은 8년 전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춥던 어느 날, 무려 평일 아침 7시 무렵이었다. 강남교회는 노량진 수험생들에게 밥을 나눠주기로 유명했다. 도아와 이수는 둘 다 종교가 없지만 그날 같은 무게의 흰색 뷔페용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같은 줄에 서 있었다. 그래서 도아는 이수를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꽃냄새, 바람냄새가 아닌 습기찬 식당을 가득 메운 압도적인 밥 냄새, 설렁 끓인 된장국과 깍두기 냄새를 떠올리곤 했다. 재수 끝에 도아가 합격증을 받아든 건 29대였다. 그해 여름 이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 도아를 만나기 전 이미 2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수도 크게 낙담하지 않았다. 선배들이 원래 7급이나 5급은 3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기에 그냥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4년, 5년을 넘어가자 어느 순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도아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이수는 혼자 노량진에 남아 공부했다. 도아를 만나기 전 2년, 도아와 함께 2년, 도아가 떠난 뒤 2년, 도합 6년이니 이수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 뒤 손을 털고 나온 셈이었다. 이수가 공부를 그만둔 계기는 도아였다. 이수는 도아가 어디 가자 할 때 죄책감 없이 나서고 친구들이 놀자 할 때 돈 걱정 없이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건 사소한 갈등에 속했다. 당시 이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도아 혼자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일이었다. 도아의 말투와 표정, 화제가 변하는 걸, 도아의 세계가 점점 커져가는 걸, 그 확장의 힘이 자신을 밀어내는 걸 감내하는 거였다. 게다가 도아는 국가가 인증하고 보증하는 시민이었다. 반면 자기는 뭐랄까,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애매한 성인이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 아직 시민은 아닌 것 같은 사람이었다. 입사 초 수다스러울 정도로 조직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도아가 어느 순간 자기 앞에서 더 이상 직장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이수는 모든 걸 정리하고 노량진에 떠났다. 한 시절과 작별하는 기분으로 뒤도 안 돌아보기 위해 이를 악물며 1호선 상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몇 시야? 이수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3시. 밖에 눈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눈이 아니라 먼지야. 미세먼지. 이수가 한 손으로 밑배를 움켜쥐었다. 속 쓰려. 여느 때라면 애정어린 잔소리와 함께 물을 갖다 줬을 도아가 그늘진 표정을 지었다. 이수야, 우리 오늘 나가지 말자. 갑자기 왜? 그냥 밖에 공기도 안 좋고 귀찮아. 어제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화났어? 아니, 너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고. 아니야, 나 나갈 수 있어. 얼른 씻을게. 오늘 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수가 욕실에서 씻는 동안 도아는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위층 사는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온 거였다. 도아는 용건도 확인하기 전 몸이 굳었다. 이사를 자주 다닌 세입자의 몸이 알아서 반응한 거였다. 도아는 요 며칠 이수 모르게 혼자 살 집을 알아보고 다녔다.
이 집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수에게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 원도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윗집에선 무슨 일로 보자는 걸까? 심란한 얼굴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재며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전혀 예상 밖의 말을 꺼냈다. 내년 봄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들 내외가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됐으니 조만간 방을 비워달라는 요지의 말이었다. 그러곤 정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남은 보증금에서 3개월치 월세를 빼고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월세요? 도아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올 초 이수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으며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다고 했다. 집 장사하는 입장에서 요즘같이 금리가 낮을 때 반전세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노라고. 얼마나 가져갔는데요? 1,000만 원. 거기서 1년치 월세 미리 까고 850 가져갔어. 신랑이 말 안 해? 아이고, 정말 몰랐나 보네. 거기 인감이랑 신분증 가져와서 나는 색시도 다 아는 줄 알았어. 어디 보자. 3kg 좀 안 되니까 25만 원 주시면 되겠네. 이수가 잠시 멈칫했다. 키로당 9만 원이라 할 땐 실감 못했는데 한 접시에 25만 원이란 얘기를 들으니 머리가 띵했다. 내 산낙지 2마리 같이 넣어드릴게. 도아는 어차피 안 살 거면서 이수가 왜 주저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이수가 깜짝 놀랄 말을 했다. 주세요, 그거. 도아가 이수 팔을 잡아당기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미쳤어? 그걸로 할게요. 사내가 거래를 서둘렀다. 되게 가져가시게? 아니에요. 근처에서 먹을 거예요. 도아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부르퉁한 얼굴로 어느새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사내가 검은 봉지를 내밀자 이수가 낡은 오리털 점퍼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공들여 10,000원짜리 지폐를 세는 이수의 손끝에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어렸다. 두 사람은 한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어둑한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수산시장에 흔한 상차림 비용과 술값만 따로 받는 식당을 찾아서였다. 어디 갈까 잠시 갈등하다 두 사람은 그냥 남해수산 사장이 추천해준 가게에 갔다. 그러곤 신을 벗고 홀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아까 주인 아주머니 만났어. 그때서야 이수는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으로 뭐 했어? 도아가 짐짓 예의를 차렸다. 집에서 필요하대? 이수가 고개를 저었다. 누가 아프셔? 이수는 한 번 더 도리질했다. 설마 게임한 건 아니지? 이수가 처음으로 도아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깊은 눈망울 속에 수치심과 서운함이 엉겨 흔들렸다. 금방 돌려놓을게. 도아가 너그럽고 가혹한 투로 물었다. 올해 초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꼭 메워놓을게. 아니, 안 그래도 돼. 나 요즘 혼자 살 집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수는 다급하고 무서워졌다. 도아야.
돈은 천천히 줘도 돼. 내년 3월까지 집 비워달라니까 그 사이에 짐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도아야,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 내가 다 설명. 도아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수에게 다가와 아른 체를 했다. 형! 이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어렸다. 형, 여기 웬일이세요? 아, 명학씨. 도아는 방금 전 분위기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고 싶지 않아 눈을 내리깔았다. 이번 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올해 마지막 스터디라 다들 기다렸는데. 도아가 고개 들어 이수 얼굴을 봤다. 이수는 시선을 피했다. 명학이 그때서야 누구 하는 얼굴로 도아를 슬쩍 바라봤다. 명학의 서글서글한 눈에 선의와 호기심이 가득했다. 도아는 속으로 아직 덜 실패한 눈이라 중얼거렸다. 오래전 저 눈과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다고. 자신도 가져본 적 있는 눈이라고 생각했다. 둘 사이의 미묘한 기운을 감지한 명학이 눈치 빠르게 자리를 정리했다. 회사는? 관뒀어. 매일 양복 입고 다시 노량진 간 거야? 1년 동안? 이수가 투명한 술잔 바닥을 응시했다. 왜 그랬어? 이수가 무언가 말할 듯 말 듯 입술을 떨었다. 왜 말 안 했어? 마지막이니까. 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내가 나 자신에게 마지막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아. 잘 될 것 같아. 4년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도아야,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딱 한 번만. 내년 여름까지만 부탁할게. 도아가 침착한 얼굴로 이수를 바라봤다. 오래전 이수가 현관을 나설 때면 저 사람 저대로 사라져버리면 어쩌지? 길 가다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가슴이 저렸던 기억이 났다. 이수야, 나는 네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이 못 돼서 전세금을 빼가서 너랑 헤어지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안에 있던 어떤 게 사라졌어.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잔을 쥔 이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 안으로 손님이 꾸역꾸역 계속 밀려 들어왔다. 식당 한쪽에선 군인 모자를 쓴 노인들이 불쾌해진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그 옆에선 수험생 무리가 요란하게 건배했다. 매운탕이 펄펄 끓는 가스버너 주위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벽에 걸린 대형 TV에선 새더미니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있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누군가 찾아온데도 안개에 가려 결코 못 알아볼 것 같은 밤. 수백 명이 왕왕거리는 횟집에서 모두 소리 높여 떠드는 가운데 아무 말도 않는 사람은 이수와 도아 둘뿐이었다. 12월 26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내려갔다.
도아는 교통안전과 종합교통정보센터로 출근해 옷을 갈아입은 뒤 밤새 누적된 교통정보를 분석하고 방송 대본을 준비했다. 도아의 큰 언니뻘 되는 박 경사가 도아를 보자마자 얼굴이 왜 그래? 물었으나 도아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7시대 방송은 최경유가, 그 다음 8시대 꼭지는 박 경사가 진행했다. 도아는 9시 55분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세 사람은 돌아가며 서로 방송을 도왔다. 생방송 5분 전, 도아는 미지근한 물로 입을 적신 뒤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곤 여느 때처럼 옷매무새를 매만지고 성대를 푼 뒤 큐 카드를 확인했다. 군청색 카드 뒷면에 박힌 노란 참소리가 매섭고 늠름한 표정으로 앞쪽을 노려봤다. 이윽고 최경희가 도아에게 큐 사인을 보냈다. 도아가 밝고 건전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55분 교통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량은 적으나 대기가 뿌였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가시거리가 짧으니 자동차 전조등을 밝게 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량진 짧은 사이 도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대부분 알아채지 못한 실수였으나 방송 베테랑 최경유만은 심상치 않은 눈으로 도아를 주시했다. 도아는 노량진이라는 낱말을 발음한 순간 목을대에 묵직한 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단어 하나에 여러 기억이 섞여 뒤엉키는 걸 알았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안에서 여러 번의 봄과 겨울을 난, 한 번도 제철을 만끽하지 못하고 시들어간 연인의 젊은 얼굴이 떠올랐다. 교회 식당에서 도아 씨가 좋아하는 것 같아 잔뜩 집어왔어요 라고 말하며 흰색 플라스틱 그릇 위에 가득 쌓인 동그랑땡을 자랑하던 모습과 옆면이 새까매진 한국사 교재, 백엔잎에 묻은 흰 머리카락, 눈가 주름, 살냄새, 그런 것이 밀려왔다. 한겨울 도아가 오들오들 떨며 현관문을 열면 따뜻한 두 손으로 언귀를 녹여주던 모습과 여름이면 도아 쪽으로 바람이 더 가도록 선풍기 각도를 조절해주던 이수의 옆얼굴도. 그때서야 도아는 어제 오후 주인 아주머니를 만난 뒤 자신이 느낀 게 배신감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수 쪽에서 먼저 큰 잘못을 저질러 주길 바라왔던 것 마냥. 이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도아가 목을대에 걸린 지난 시절을 간신히 누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최경희가 나서기 전 재빨리 말을 이었다. 교통방송 때 늘 하는 말, 도아가 신뢰하는 말, 과장도 수사도 왜곡도 없는 문장을 풀어냈다. 도아 등 뒤로 펼쳐진 스크린 화면에 올림픽대로를 비추는 CCTV 영상이 크게 떴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 렌즈 위로 웬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화면을 가렸다. 모니터의 도로 위 풍경 대신 비둘기의 희끗희끗한 날개가 환영처럼 아른댔다. CCTV 카메라가 비둘기를 쫓으려 도리질하듯 고개를 흔들었다. 도아는 잠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다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카드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더 이상 고요할 리도 거룩할 리도 없는 유구한 축제 뒷날, 영원한 평일 12월 26일이었다.